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65페이지 재고자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안 누르셨다고요? 괜찮습니다. 뭐 누르시면 좋은데 안 누르신다고 제가 뭐라 할 수 있나요?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뭐 구독과 좋아요에 좀 집착하는 편인데 어쩔 수 없죠. 누르시면 좋고요. 시작합니다. 재고자산. 재고자산이란 판매 또는 제품 생산을 위해 보유하거나 제품 생산 과정 중에 있는 자산을 말한다. 그래서 보통 뭐 상품, 제품, 원재료 그 정도 아시면 되는데 밑에 또 잘 나열이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겠습니다. 판매를 위해 외부에서 구입했다. 그러면 상품이에요. 팔기 위해서 사왔다. 근데 팔기 위해서 제조했다. 만들었다. 그렇다면 제품입니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팔려고 사온 거다. 상품. 제조했다. 제품. 반제품하고 저공품도 비슷한 건데 여기 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제품은 중간 제품이에요.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외부에 판매 가능하면 반제품이에요. 제공품은 역시 제조 중에 있는 건데 이거는 판매가 안 되는 겁니다. 판매 X. 외부에 판매 가능하면 반제품, 판매 안 되면 제공품입니다. 원재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재료고요. 저장품은 소모품이라든지 기구 뭐 벤치나 뭐 드라이버 이런 거 말해요. 수준용 부분품 이런 게 저장품이고요. 미착품은 주문은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배송 중에 있는 걸 말해요. 뭐 우리 보통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오잖아요. 11번가나 뭐 지마켓이든 어디든 주문하면 오래 걸려도 이틀밖에 안 걸립니다. 그거를 굳이 미착품이라고 계정 과목을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나? 이게 그런 계획대가 아니고 외국에서 주문하면 미국에서 배 타고 천천히 오면 뭐 대량으로 주문할 때 한 달 걸릴지도 모르고 2달 걸릴 때도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서 주문하면 또 2달 걸릴 때도, 그럴 때 기간이 기니까 그럴 때 미착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적는 거예요. 역시 재고자산입니다. 취득원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취득원가 보시면 우리 취득원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매입 부대 비용을 합한 거였죠. 예외 딱 하나, 단기 매매증권 예외였고요. 취득원가는 매입가의 부대 비용을 합한 거다 라는 거죠. 거기다가 매입 할인, 애누리, 환출을 차감합니다. 할인과 애누리, 환출 이런 거는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 개념은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다 빼주는 거다. 원칙적으로 재고자산 취득원가는 매입 가액에다가 부대 비용까지 합한 건데 할인, 애누리, 환출은 빼는 거예요. 뒤에 개념은 자세하게 볼 겁니다. 매입 부대 비용 줄 거 둡니다. 중요합니다. 매입 부대 비용은 운매입할 때 운반비, 수수료, 취득세, 하역비, 통관수, 설치비 등 수만 가지가 있는데 매입할 때 지급해야 되는 비용을 다 합해서 매입 부대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합해서 취득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기억번 상품 매입 시 상품 1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운반비 1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은 외상 매입금이고 운반비 10,000원은 현금 지급했다. 그런 이야기죠. 합해서 운반비 합해가지고 상품의 취득원가는 11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상품 11만 원 적고 대변에는 현금 지급한 거 10,000원 적고 나머지 10만 원은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 간혹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계십니다. 외상 매입가와 현금 자리를 바꾸면 안 됩니까? 바꿔도 됩니다. 자리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계정 과목 금액이 있게만 하면 됩니다. 순서 바꿔도 돼요. 현금 10,000원 먼저 쓰고 밑에 줄에 외상 매입금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니은번입니다. 상품 매출 시 운반비 본계. 매입 시와 매출 시는 운반비 계정을 다르게 취급해요. 상품 10만 원을 외상 매출하면서 운반비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10,000원이 외상 매출금입니다. 10만 원이 외상 매출금입니다. 10,000원은 현금 지급했으니까 그냥 운반비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10만 원. 이건 상품 매출에 관한 거고요. 운반비 10,000원은 또 다른 거래예요. 그래서 현금 10,000원 지급한 거 적고 운반비 계정을 따로 적습니다. 매출할 때는 운반비를 따로 적고 매입할 때는 매입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거. 그래서 운반비 분류. 매입할 때 운반비는 취득원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해가지고 상품을 취득할 때는 상품 원가에 포함시키고 기계를 취득할 때는 기계 원가에 포함시키고 건물을 취득할 때는 건물에는 운반비가 없죠. 어쨌든 운반비, 매입할 때 운반비는 그 원가, 해당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거. 매출할 때 운반비는
비용으로 봅니다. 매출대 운반비는 운반비 계정을 사용해 가지고 비용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일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겁니다. 매출할 때, 매입할 때 운반비의 지급이 다르다. 매입할 때는 취득원가, 매출할 때는 비용. 넘어갑니다. 아래쪽에 니은번입니다. 매입 할인, 애누리, 환출. 이거 개념을 아시는 게 중요하고 회계 처리는 그 비슷해요. 개념, 할인의 개념은 매입할 때 할인. 외상으로 매입할 때 외상 대금을 다음 주까지 갚을게 했다가, 아니, 한 달 뒤에 갚을게 했다가 난데없이 일주일 만에 갚아요. 한 달 뒤에 갚을게. 한 달에 4주죠. 4주 뒤에 갚을 거였는데 일주일 만에 갚았으니까 3주 동안의 이자 정도를 깎아줄게. 그런 의미입니다. 외상대금 매입금을 조기에 상환하여 할인받는 것이 매입 할인이네요. 조기에 할인, 조기, 먹는 조기가 아니고요. 빨리 갚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외상 매입금 10,000원을 조기에 현금으로 상환하여 약정에 따라 5%를 할인받았다. 10,000원에 5%면 500원입니다. 500원 깎아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을 상환했으니까 부채를 상환했다. 부채 감소 차변에 외상 매입금 10,000원 써주고 대변에는 현금 지급한 게 5% 할인받은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9,500원만 지급한 거고 500원은 매입 할인이다 라고 적어주는 거죠. 개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환출은 반품한 거예요. 반품. 하자가 있어가지고 반품한 것. 애누리는 그냥 하자로 인해서 깎아준 겁니다. 하자에 대해서 가격 할인이라고 해서 이 할인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냥 가격 할인 받은 거예요. 하자 때문에 깎아주는 게 애누리. 하자 때문에 반품하는 게 환출. 하자는 하자인데 하자가 크면은 반품해버리겠죠. 하자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면 그냥 물건값 좀 깎고 말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다는 거. 개념 아시기 바랍니다. 할인하고 환출, 애누리 개념이 중요해요. 매입한 상품 중에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대금 중 10,000원을 할인하기로 하였다. 이때는 외상 매입금을 깎아주는 거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 감소로 적어주고 대변에는 환출하고 애누리는 같이 적어줍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자체가 같아요. 계정 과목이 매입, 환출 및 애누리 한꺼번에 다 적어줘요. 그래서 왜 하자라는 개념이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적어줍니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은 조기 상환. 그렇죠? 밑에 밑에 없구나. 오케이. 한 이렇게 있고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 위에입니다. 보시면 연습 문제 있죠. 5월 10일 단가 1,000원인 상품 200개를 매입하면서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매입 시 운반비 5,000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매입할 때 운반비는 상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거죠. 단가 1,000원, 상품 200개 곱하면 20만 원. 20만 원인데 거기다가 운반비 5,000원을 더해주니까 20만 5천원치 상품을 매입한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상품 20만 5천원. 5월 10일 상품 20만 5천원이고 대변에는 현금 지급한 게 있죠. 대변에 현금 지급한 게 5천원 지급했고 나머지 20만 원은 1개월 후에 지급. 와, 외상 매입금이네.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매입 20만 원. 이렇게 써주는 거죠. 5월 20일입니다. 위의 상품 매입 대금 중 10만 원을 조기에 상환하여 5% 할인받고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조기에 상환했습니다. 20만 원 중에 10만 원 외상 매입금이 감소, 차변에 쓰는 거예요. 차변에 부채 감소, 외상 매입금 10만 원 감소되고 5% 할인받고 잔액은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죠. 대변에 당좌 예금. 그런데 10만 원 다 준 게 아니라 5% 할인받습니다. 10만 원에 5%면 5천 원이죠. 5천 원 할인받는다. 그러면 얼마 지급한 거죠? 9만 5천 원 지급한 거죠. 9만 5천 원 당좌 예금. 그리고 나머지 5천 원은 이거는 할인받았다. 매입 할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월 30일입니다. 5월 30일. 매입한 상품 10만 원 중 가자가 발생하여 상품 2,000원을 반품했. 5,000원 애누리. 그러면
반품, 환출이죠. 환출하고 애누리는 같이 쓰죠. 같이 한꺼번에 쓰죠. 그래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 합해가지고 2,000원, 5,000원, 7,000원이 발생한 거죠. 잔액은 현금 지급. 그럼 현금 지급한 게 얼마인가요? 10만 원에서 7,000원 빼고 나머지 현금 지급했으니까 93,000원. 현금 93,000원 지급한 거고,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 10만 원. 부채의 감소, 차변에 감소시켜주고, 나머지 7,000원이 환출하고 애누리 합해가지고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환에 이렇게 매환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뭐 회계 처리 자체가 그리 어렵진 않아요. 그 개념만 아시면 환출, 뭐 할인, 뭐 애누리 이런 거 개념만 아시면 회계 처리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아래쪽 2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감모 손실이라는 거는 없어진 거예요. 깨졌다거나 불에 타 없어졌다거나 벌레가 와서 먹었다거나 그런 거예요. 농산물 같으면 과일 같은 거 잘 상하죠. 상해서 없어진 거, 그런 걸 감모 손실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휘발유. 휘발유는 가만히 놔둬도 휘발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창고에 휘발유를 가득 쌓아놔도 몇 달 지나면 싹 휘발돼 없어져 가지고 양이 굉장히 줄어 있습니다. 그걸 감모 손실이라고 해요. 어쩔 수 없이 없어지는 거. 또는 과일 같으면 안 팔리고 있으면 상해 가지고 버려야 되죠. 그걸 감모 손실이라고 해요. 평가 손실은 유행이 지나가지고 가치가 떨어진 거. 옷 같은 거 2월 되면, 2월 상품 돼버리면 싸게 팔아야 되죠. 가치가 떨어져. 그걸 평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감모 손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장부상 재고 수량보다 실제 재고 수량이 적다. 그래서 썩어서 없어졌다든지 휘발돼서 없어졌다는 그런 거. 도난, 파손, 부패, 증발, 마모 이런 원인으로 없어진 거를 감모 손실이라고 합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이렇게 분리를 해요. 원가성이 있는 것, 원가성이 있다는 말은 정상적으로 없어졌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휘발유 그냥 놔둬도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없어져요. 이게 원가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과일도 아무리 잘 보관해도 썩어서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원가성이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걸 말합니다. 이건 매출 원가로 분류하고요. 원가성이 없다. 원가성이 없는 거는 직원의 실수로 잘못 관리해서 이상하게 많이 없어진 거, 그런 걸 원가성이 없다고 해요. 이거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해서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원가성이 있으면 매출 원가, 원가성이 없으면 영업 외 비용 이렇게 된다는 거죠. 평가 손실, 유행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뭐 가치가 떨어진 거, 이거는 전액 다 매출 원가로 분류합니다. 가치가 감소, 2월 상품 같은 거 되었고 가치를 감소한 거죠. 유행경과 시가 하락 등의 원인으로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분개하는 게 나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위에 기업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 분개입니다. 감모 손실은 수량 차이, 썩어서 없어졌다든지 어쨌든 깨졌다든지 수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위당 원가 100원인 상품이 장부상 수량이 100개인데 실제 수량 80개. 그럼 20개가 없어졌네요. 이 감모 손실입니다. 수량 차이 감모 손실 20개. 그 중에 12개는 원가성이 있다. 그렇죠. 12개 원가성이 있으면 매출 원가. 남은 8개는 원가성이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영업의 비용. 감모수량 20개 중에 12개는 원가성이 있으므로 매출 원가고, 나머지 8개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해가지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일단 수량이 줄었다. 20개, 100원짜리 20개니까 2,000원이네요. 2,000원이 상품이 감소했다. 대변에 써줍니다. 상품 감소 대변에 2,000원 써주고요. 이 중에 12개는 원가성이 있다. 매출 원가로 써주는 거예요. 12개. 그래서 100원짜리 12개니까 1,200원 매출 원가. 매출 원가도 일종의 비용입니다. 비용이니까 차변. 그 다음에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이니까 비용 차변에 8개 800원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상품 일단 대변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부분에서 정상적이면 매출 원가, 비정상이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니은번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기말에 다이다 원가 100원인 상품 8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기말 시가가 90원으로 하락해요. 100원짜리가 90원 됐습니다. 그러면 개당 10원이 떨어진 거죠. 몇 개? 80개. 80개. 그러면 곱하기 80개 하면 800원이 감소한 겁니다.
시가가 800원 떨어진 거죠. 그래서 800원을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변에는 충당금을 씁니다. 충당금은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그런 계정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비용이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 매출원가인데 일종의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매출원가도 일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쓰고, 대변에는 충당금이란 말이 들어가면 부채처럼 분개합니다. 분개할 때 부채처럼 봐요. 그래서 대변에 써주는 거죠. 충당금, 평가 손실, 충당금 이렇게 되는 거죠. 69페이지에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감모 손실하고 평가 손실은 동시에 발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동시에 나오는 걸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보시면 감모 손실 및 평가 손실과 관련된 분기를 하고 매출원가 및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분류해봐라. 다시 한번 확인하면 감모 손실 중에 정상적인 건 매출원가, 비정상적인 거는 영업의 비용, 평가 손실은 모조리 다 매출원가입니다. 두 개가 한꺼번에 나타나면 감모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계산합니다. 왜? 평가는 기말에 존재하는 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존재해야 됩니다. 감모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존재하는 것의 차이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존재하는 거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모서부터 문제예요. 수량이 짱보다는 수량 10,000개, 실제는 8,000개. 그러면 차이가 있죠. 2,000개가 없어진 겁니다. 2,000개가 감모됐다는 거죠. 다에다 원가는 400원. 시가는 아닌데, 시가는 이제 평가 손실할 때 시가를 보는 거고, 원가는 감모할 때, 감모 손실. 그래서 2,000개 곱하기 원가 400개가 없어진 거예요. 248. 80만 원이, 상품 8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상품 80만 원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이 중에 정상적인 게 75%, 80만 원 중에 75%가 정상적인 거, 나머지 25%는 비정상적인 거로 봐야죠. 80만 원에 75% 곱하면 60만 원, 80만 원에 25% 곱하면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60만 원은 정상적이다. 정상적인 거는 매출원가, 차변의 매출원가. 60만 원,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은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하는데, 이거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승감을 씁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모 손실은 다 했으니까 평가 손실을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요. 평가 손실은 기존 실제 재고 수량에서 출발합니다. 8,000개에서 출발해요. 8,000개인데 곱하기 단위당 400원짜리가 300원이 됐어. 100원씩 손해봤어요. 그래서 8,000개 곱하기 100원 손해봤으니까 이거는 80만 원. 평가 손실이 80만 원이라는 거죠. 분개할 때는 평가 손실이라는 계승과목은 안 씁니다. 차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차변에만 쓰고,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80만 원 쓰고요.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80만 원. 이렇게 차변에만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부채처럼 비교치를 한다는 거죠.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80만 원은 전액 다 매출원가로 봅니다. 매출원가. 매출원가로 분개할 때 계절 과목을 매출원가를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지급을 매출원가로 지급을 한다는 거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매출원가 및 영업의 비용. 매출원가는 얼마인가요? 매출원가 60만 원하고 80만 원 합해서 140만 원. 영업의 비용은 20만 원이네요.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는 거를 해보시고 어떤 게 매출원가인지 어떤 게 영업의 비용인지 한번 쭉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다 끝났는데요. 역시 지금 분개로 배우는 기초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자산에 대해서 다 공부한 건 아닙니다.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회계 2급 정도
그 수업용 교재를 보시면 또 조금 다른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걸 다 했고, 이 정도 하면 뭐 다른 어떤 시험이라도 뭐 전산대학교 1, 2급, AT 또는 감정평가사라든지 뭐 주택관리사 이런 그 시험에도 회계가 다 나오죠. 그래서 공부하실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유동자산 잘 보셨고요. 반드시 복습할 때 회계 처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